최승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재 의원입니다. 경찰청 나와 계시죠? 예. 그 스토킹 처벌법 지난 21년도에 시행됐는데 오히려 법 시행령보다 스토킹 뭐 신고 현황은 증가됐다고 이제 얘기 뭐 현황 나와 있습니다. 그 뭐 신고 건수나 이런 부분들은 뭐 3.6배 증가되고 상반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올해 1월서부터 7월까지 구속영장 없이 가해자를 한 달간 구속 가능한 잠정 조치가 500건 중 검찰 청구 거쳐 법원의 승인은 220건으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맞죠? 예, 한 44.6% 정도가 해부됐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게 거꾸로 이게 반대로 이게 간 사항이에요. 이게 지금 이 피의자에 대한 잠정 조치가 처리가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 제가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 피의자에 대한 잠정 조치가 예. 네? 예. 처리가 강화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중대성과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사법 당국의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료 보니까 현안 보고 자료 보니까 스토킹 집착형 잔혹 범죄 대응 강화 방안이라고 나왔는데 이 잔혹 범죄라고 쓰셨네 보니까 이 잔혹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적절하게 지금까지 잘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법 시행이 이제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나름대로는 하지만 의원님이나 국민들 보시기에 아직 부족한 점이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와 또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잠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법 시행 하겠습니다. 얘기 자꾸 하시고 이렇게 행정적 조치 얘기하시는데 저는 인식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식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오늘 법무부 차관님 나와 계시는데요. 네. 그 대법원 이제 공개 판결 중 스토킹 처벌법 이후 법에 따라서 형 확정된 이제 156개 판결문 조사 결과 보니까 사법당국이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 취한 57명 해당 조치로 스토킹 범행을 멈춘 가해자가 3명밖에 안 되고 조치 후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협박하는 범행이 46명, 판결 후 범행 지속 여부 미확인, 한마디로 긴급조치 및 잠정 조치를 어기고 범행을 이어간 비율이 스토킹 멈춤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졌어요. 거꾸로. 그러면은 이게 도리어 스토킹 가해자에게 구속영장 발부가 상당히 강화됐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인권의 문제는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시겠지만 가해자의 위치 추적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됐어야 되고, 신변보호나 안전조치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같은 경우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변협에서도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이 어떻게 저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정부안에도 관련해서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부 장관님, 네.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도 제대로 된 정보를 못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관련 뭐 벌금 낸 그런 과태료까지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지금 관계기관, 공공기관들 이런 데에 대해서 이 인식에 관련된 교육부터 우선적으로 먼저 잘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이 인식부터 아니 시행하는 일선에서 시민들과 맞부딪히는 부분부터 이게 각종 행정조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핑계대고 하는 부분들이 잘 안 되니까 불안하고 이 사회적 파장이 계속 생기고 가족과 국가 구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요. 나아가 파괴되는 문제. 그다음에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소멸이 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여성가족부의 주요한 업무가 이와 같은 피해에 대한 예방을 하는 교육을 저희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스토킹 범죄, 요번에 이제 이 비극적인 사건을 봤을 때 스토킹 범죄의 근절이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 체계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에 다 통보를 하는데 이번에 교통공사가 그걸 잘 인지를 못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저희에게 통보해야 되는 모든 전수, 모든 기관에 대해서 다 이것을 통보해야 된다는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일단은 이제 그 공공기관이 저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받는 거, 그 부분을 철저하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건강성이죠. 그야말로 이제 폭력의 예방을 넘어서 전체적인 건강성, 어떤 그 가족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가장 기본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시민들과 네. 직접적으로 현실이 생기는 부딪히는 부분, 특히 공공기관이라든지 정부 이런 관계자 분들부터 우선 요번에 느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인식교육 같은 경우도 강화시키는 방안도 좀 말씀하셔야 될 거고 실천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양평원에서 그런 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데 이제 스토킹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을 매일 이제 만나야 되는 그런 공공기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교육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하고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